볼륨 꽃반지를 그릴 때 썼던 도구들을 설명하는 베이직 006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꽃반지를 그렸죠. 물론 이 꽃반지의 시작은 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한 거,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한 거,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좀 발전하는 형태를 그리는 게 뭐 배우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걸 그리면 힘들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도구는 뭐고 저 도구는 뭐고 먼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하지만 적은 도구로 뭔가를 하나라도 만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한다면 뭔가 성취감도 생기고 학습 의욕도 생기죠. 저는 그랬어요. 자, 그리고 뭐 일반 교재들을 봐도 쉬운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뭐 이제 뭐 뜬금없이 뭐 상자를 쌓는다든가 막 하루 종일 막 커브를 막 뱅글뱅글 돌려서 커브 연습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물론 그거 맞습니다. 커브 연습 해야 돼요. 그건 저도 할 거예요. 커브 연습은 조금 있다가. 근데 처음부터 이걸 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 라이노 3D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얼리를 만드는데, 반지를 그리고 뭐 목걸이를 그리는데, 처음부터 간단한 도구들 몇 개 써서 충분히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커브는 이래서 중요하고 커브의 점의 개수는 이래서 중요하고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브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반지 얘기로. 자, 그러면 반지를 그릴 때는 요 부분, 요 파란 부분, 어떤 그 명칭에 대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명칭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이걸 뭐 우대라고 부른다든가, 저는 그냥 링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두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걸 폭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두께라고 얘기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왔다 갔다 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맞출 때는 이걸 폭이라고 했다가 저 사람한테 맞출 때는 저걸 또 폭이라고 했다가 좀 그래요. 그리고 뭐 어떤 용어라든가, 용어가 뭐 일본 말도 아니고 한국 말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들, 뭐 아로지게라는 표현이 있죠. 뭐 다른 쪽도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부러지게 좀 둥그러지게 하는 게 아로지게랍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났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거 좀 아로지게 해봐. 아로지게가 뭔데요? 막 얘기하다 보면 더 굴려달라는 얘기구나, 더 이렇게 둥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구나, 그때 한 거죠. 저 몰라가지고 막 국어사전 찾아보고 그랬어요. 네이버 국어사전. 없어요, 아로지게. 자, 그러면 다시 반지기로 돌아갑니다. 반지를 그릴 때 먼저 이 파란 부분, 요 링 부분을 먼저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링 부분의 폭에 맞춰서, 딱 여기서 봤을 때, 탑뷰에서 봤을 때 요 녀석에 맞춰서 요 크기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많이 두꺼웠어요. 이렇게 두꺼워. 그럼 느낌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좀 얇은 거에 얘가 매달렸을 때는 좀 더 뭔가 더 풍성해 보인다든가, 그런데 얘가 넓어지면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답답해 보이죠? 너무 꽉 차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형태의 이 정도 크기의 링에 꽃을 올려야 된다면 아예 작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더 뭐 크게 한다든가, 더 풍성하게 보이려면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디자인 의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뭔가 스케치가 있는 게 아닌 하나의 예제지만, 먼저 요 링 부분을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꽃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래야지 나중에 이제 실물을 했을 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그 링 부분 먼저 그립니다. 제가 이제 이게 어떤 그 베이직 편인데도 이런 순서를 하는 거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작업의 순서를 정해서 하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제 대본 좀 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략한 대본을 두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간략하게 어떤 목차 정도만 만들어서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 동영상을 이 똑같은 걸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막 찍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럼 다시 하고. 이건 아닌데? 다시 하고. 편집하는 것보단 다시 하는 게 좀 속 편하더라고요. 뭔가 좀 잘리면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본인이 원하는 게 뭐 4였다. 그럼 2를 넣어서 만들겠죠, 직선을. 그리고 나서 얘를 바로 차수를 바꿨어요. 그죠? 차수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바꾸면 이 직선이 점이 4개로 바뀌면서 곡선이 되죠. 점 4개면 무조건 곡선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 재생성을 눌러요. 차수 1로 해주고 점 4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긴 건 똑같죠, 아까랑. 하지만 폴리라인이 되죠. 이 라인이 붙어있는 폴리라인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호우 모양, 아로진 모양, 싫습니다. 호우 모양, 이 둥그런 모양이 되질 않죠. 단면이 단무지 잘라놓은 단무지 모양으로 합시다. 단무지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너 직선 맞니? 점을 켜보고, 여기서 저는 왜 차수를 그냥 차수 변경을 썼을까요? 여기서 이 꽃반지에서는 이 부분이 점 4개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하지만 막 이게 뾰족뾰족한 좀 이 모양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무언가였다라고 했다면 얘를 쓰지 않고 커브 재생성을 바로 썼겠죠. 이렇게 해서 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 차수 3, 곡선을 해야 되니까 차수가 3이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색다른 형태를 만들려면 거기에 해당한 이거 이 정도는 점 6개면 돼, 이렇게 했겠죠. 물론 나중에 점을 추가해도 됩니다. 추가해도 되지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구나, 단면이 이렇구나, 그러면 점 몇 개, 이런 건 나중에 작업하시다 보면 저절로 다들 생길 겁니다. 자, 다시 점을 4개로 바꾸기 위해서 차수 3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적당히 내려주죠. 그냥 적당한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손을 더 댈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건 없어요. 어디선가 사장님이 달려오셔서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링 부분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링 안쪽을 안 채워요. 다 끝날 때까지. 저는 이제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 360도 변형 가능해 8개 360도 오케이. 자, 안쪽을 채우질 않습니다. 뭐 이제 교재들 보면 거긴 딱딱하고 단락이 끊어지니까 이 안쪽을 채우고 조인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전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단 자유롭게 편집을 다 하고 나중에 또 한 다음에 안쪽은 채우기 쉽잖아요. 투레일이든 뭐 어떤 로프트든 채워서 결합만 하면 됩니다. 굳이 얘를 어떤 폴리 서피스 덩어리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서피스 싱글 서피스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켜집니다. 라이노 6.0은 제가 써보지 않아서 솔리드가 점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전 몰라요. 물론 지금 5.0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변형을 하기 위한 점은 켜집니다.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점을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를 다 켜야 되는데 그게 켜지지가 않는 거죠. 어떨 때 얘가 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는 포인트가 켜지지 않습니다. 결합하고 점 안 켜집니다. 여기서 기껏 할 수 있는 건 크기 조정이나 하겠죠. 이 스케일을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쪽은 제일 나중에, 굳이 다시 얘기하자면 덩어리로는 제일 나중에 바꿔준다. 덩어리로 바꿔준다. 나중에 조인을 한다. 일단은 다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조인하지 않고 결합을 하지 않고 그룹만 지어놓는다든가. 그렇죠. 자, 여기에 점 8개인 원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점이 사실 8개 아니죠. 16개겠죠? 두 개씩이니까. 여기서 봤을 땐 16개잖아요. 하지만 하나로 보자 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실 얘를 회전으로 돌릴 때 옵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전 점 8개잖아요. 그러니까 점 8개로 좀 봐줘요. 그게 나중에 가면 이야기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점 8개가 됩니다. 제가 뭔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왔지? 까먹었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얘기였더라? 어떤 얘기였더라?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대본에 없는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 까먹네요. 큰일입니다. 자, 이게 변형 가능 yes를 해서 점 8개로 만들었습니다. 짠짠. 여기서 와서 점 8개였죠. 그리고 얘를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편집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잠깐 까먹었어요.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본에 있던 대로 다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녹화 영상을 처음을 볼 수 있으면 그거 하려고 그랬지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당장 까먹었기 때문에 뭐 댓글로 달든 어떤 메시지로 달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회전으로 그렸어요. 회전으로 그린 후에 지금 뭐 얘를 간단하게 편집할 수는 있겠죠? 닫혀있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 넘길 때 가끔 뭐 허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전 화면 그런 게 보이기도 하는데 컴퓨터가 꾸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좋은 노트북을 가져다 줍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링 부분을 살짝 만집니다. 살짝 만져요. 완성시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시 만질 거니까. 지금은 제가 약간의 고마로 형태를 원했기 때문에 살짝 잡습니다. 물론 제가 동영상에서는 그 전 영상에서는 얘를 잘랐죠. 뭐로 잘랐죠? 아이소 커브를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저 축소 아이소 커브 해서 잘랐습니다. 이쪽 점이 켜져서는 안 돼요.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히스토리 기록을 눌러주고 미러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항상 자르나? 그럴 수도 있고 처음에 얘를 모양을 살짝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잡아줍니다. 전체적인 고마로 형태. 굳이 뭐 미러하지 않아도 일단 잡아주고 살짝 잡아주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물론 뭐 완벽하게 모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다시 라이트로 가서 여기서도 전 살짝 눌러줬었죠. 살짝 눌러주고 정확하게 눌러주지 말고, 물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하지만 뭐 지금은 이미 몇 번 그려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라고 있지만 디자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소 커브 축소예 한 다음에 4분점에서 자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이게 추후에 뭐 이렇게 저렇게 반지를 다 만들었어요. 반쪽 뭐 해서 뭐 미러해서 다 했어요. 막 미러해가지고 뭐 히스토리 기록 뭐 해서 뭐 이렇게 다 만지고 나서 결합을 딱 하려고 했더니 결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뭐 가끔 그래요. 뭐 분명히 다 붙어 있는데 얘 뭐 점을 켜서 얘 점 다시 이렇게 이런 거 있었죠 여기에. 응? 요거 셋 포인트 해가지고 평도 맞춰주고 아니면은 얘 이쪽 점 이렇게 뺐다가 이쪽 점 켜가지고 이렇게 이동으로 투영 끄고 점 키고 개체선에 점 키고 요렇게 막 붙이고 별 행동을 다 해도 별별 방법을 다 써도 결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물론 뭐 저의 경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뭐 특출나게 뭐 이거저거 다 해서 아니면 혼자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땐 안 돼요.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라이노가 좋지 않냐? 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라이노가 뭐가 안 된다. 맥스는 뭐 이게 되는데 라이노는 이게 안 돼. 맥스 쓰십시오. 전 라이노 쓸 겁니다. 맥스는 아직 못합니다 제가. 어떤 뭐 지브러시가 어쩌고 저쩌고 좋겠죠. 지브러시는 뭐 어떤 뭐 유기적인 형태라든가 뭐 부드러운 형태 뭔가 이렇게 좀 쪼물락쪼물락하기 쉬운 그런
그들만의 특징이 있고 라이노는 라이노만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라이노를 특별히 사랑해서 아닙니다. 라이노가 제 인생 첫 번째 3D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애정은 있지만 라이노의 장점 단점이 있고 저것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뭐가 되고 뭐 지우로시는 뭐가 되는데 라이노는 이게 불편해. 자기가 바꿀 거예요? 자기가 프로그래머입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왜 그런 일을 나한테 하지? 나는 맥릴 회사 사람이 아닌데 맥릴이 그 사장님 이름이었나요? 아무튼 뭐 라이노 회사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 난 그냥 학원에서 가르칠 뿐이고 그런 건데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그냥 개선해 나가면 되잖아요. 결합이 안 돼? 그럼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거죠. 자, 어쨌든 결합이 안 된다고 했을 때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잘라버리죠. 과감하게 0.2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자, 1대1로 바꿔보면 안 보입니다. 자르는 게. 자, 미세하지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잘라요. 버려요. 이상한 거. 결합이 안 되는 쪽은 다 버립니다. 어느 쪽 때문에 문제가 나는지 모르지만 어떤 작업하다 보면 뭐 클릭 미스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 혼자 기분이 나빠서 라이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저쪽을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뭐 축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뭐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축소는 안 하는 걸로. 여기서 다시 로프트로 막습니다. 여긴 직선이겠죠. 왜 직선일까요? 왜 직선이지? 옵션에서 느슨하게를 했기 때문입니다. 로프트 다시 짠, 짠, 짠. 제가 클릭을 너무 빨리 해서 옵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느슨하게. 느슨하게는 가운데 점이 안 생기죠. 양쪽 끝에만 점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점을 켭니다. 양쪽 끝에만 점이 있죠. 이쪽은 차수가 1, 이쪽은 차수가 3인 겁니다. 차수가 3이기 때문에 곡면이 딱 된 거고요. 자, 곡면이기 때문에 차수가 3이 됐다고 하는 게 더 맞겠군요. 아무튼 이거는 사실 아무튼 작아서 곡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직선인 그런 겁니다. 자, 눈에도 안 띄죠?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 안쪽 채워줄 때 이쪽 따로 로프트하고 뭐 투레일 하시든가 이쪽 따로 로프트하고 그 다음 얘 따로 로프트하면 되죠.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직선이네 어쩌네 뭐 그랬죠. 자, 옵션을 바꿉니다. 아까 전에 것도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 큰일입니다. 보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옆에서 그거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딱딱 콕콕 집어주고 보조라기보다 좀 같이 좀 이런 걸 뭐 같이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 동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통으로 했더니 점이 4개가 됐죠. 이쪽도 곡면으로 편집이 가능한 그 무언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형태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원했다면 처음부터 로프트의 옵션을 보통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느슨하게. 자, 저는 이 설명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땐 이랬었고 저땐 저랬었다. 근데 이제 그 전편이나 전전편은 왜 만드는지 왜 그렇게 만드는지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반복해서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뭔가 이 동영상 강의 뭐 인터넷 강의 그런 거 보면 반복해서 보잖아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렵게 동영상을 구해서 볼 때는 강사님의 선생님의 목소리가 계속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힘들었어요.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말 없는 걸 만들고 뭐 조금만 설명을 더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일종의 첫 번째 영상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반복했을 경우에 연상이 되겠죠. 이때 이 사람이 이런 설명을 했었지 이러고 그만큼 머리에 남기가 더 좋을 것 같다. 훨씬 더 암기죠. 어떻게 뭐 익숙해지고 뭔가 이 머릿속에 이런 새로운 본인이 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들어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연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말이 없으면 그게 좋은 것도 있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미러를 해서 미러 안 했네요. 미러를 해서 편집을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반쪽만 보고는 나머지 쪽을 연상해 가면서 작업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초보 때는, 지금도 초보예요.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만 보고 막 이거를 막 저 편집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를 정작 미러를 해서 딱 보면 이게 아닌데 싶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 대충 잡고 나서 처음부터 딱 보고 균형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형태가 맞는지, 아니면 감님이 원하는 형태가 맞는지 그 허락을 구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사장님 이거 좀 와서 봐주세요. 이게 맞아요? 뭐 이런 거 하려면 미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쉬워요. 이 말은 조심하십시오. 쉽다는 얘기는 어디 혼자서 대나무 밭에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했던 것처럼 혼자만 알고 계십시오.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쉽잖아, 해봐. 근데 사실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경우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안 쉬운데 클릭 몇백 번 하게 생겼는데 그냥 뭘 하든 쉽다 어렵다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야 금방금방 하네 그러면 열심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기 바랍니다. 저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대 부분을, 링 부분을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다고 해줘요. 자, 여기에 걸맞는 꽃의 크기를 보는 거죠.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지금 사실 오늘 중요한 건 투영, 이 프로젝트, 요거 프로젝트 맞니? 맞군요. 이 프로젝트의 옵션과 이 땡겨주는 프로젝트, 그냥 투영, 커브 끌어오기 이런 게 있는데, 요거랑 그 다음 포인트 편집하는 거, 그 다음 너트가 뭐였니? 너트가 매듭점 삽입하는 거,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죠.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꽃의 크기를 정해 봅니다. 물론 디자인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일러스트 파일도 바로 열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일러스트 만지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으면, 디자이너가 없는 소규모 회사도 많습니다. 어쨌든 디자이너가 있었다면 디자이너한테, 야 너 을에서 작업을 해서 작업 지시서 어찌됐든 작지라고 불렀으니까 작지 출력하지 말고 일러스트 파일을 그대로 나한테 넘기렴 해서 일러스트 파일을 넣고 그거 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려 나갔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얘를 그렸죠. 짠. Shift 누른 상태에서 찝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왜 Shift를 썼었죠? 왜 그랬습니까? 만나는 곳이 부드럽게 만나지기 위해서 그랬죠. 다른 얘기는 뭡니까? 이것과 이것의 연속성이 G1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거죠. G2가 이제 곡률의 일치 그랬었죠? 맞나? 이거 틀리면 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짠. G2군요. 죄송합니다. G1이 아닌데? G0가 꺾이는 거였잖아요. 너 일로 와봐. 이게 어쩌다가 저쩌다가 G2가 된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짠. G2구나. 그럼 G1은 뭐였지? 이건 G0로 맞는데? 아이고, 폭파. 제가 차수랑 헷갈리는 건 아닌데. 폭파시라고요. 폭파.
짜짜짜짜짜짜짠. 당황하니까 지금 G0가 위치의 일치, G1이 접선의 일치, G2가 곡률의 일치인데 곡률의 일치인가 봅니다. 넘어갑시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부드럽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드럽게 만날 때는 이 점과 이 점이 그리고 이 점이 직선상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 미러에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총 3점이 이렇게 직선상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쪽을 그릴 때 얘를 하는 거죠. 꼭 먼저 찍어주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한번 찍고, 이 Shift 누른 상태에서 한번 찍은 게 부드러운 걸 유지해 주는 거고, 그 나머지는 원하는 작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미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모양을 적당히 잡아줍니다. 2D로 한번 해볼까요? 0점 잡아서 쭉 하니까 이렇게 오네요. 다시 올라가. 미러 할 때 히스토리를 안 했나 봅니다. 자, 됐습니다. 점을 키고 적당하게 만져주죠.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양옆으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뭐 난 이게 좋아 그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부드러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로 돌아가서 어떤 이게 G2네 G1이네 아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무도 모르게 저한테 쪽지로 알려주세요. 이게 왜 아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렸을 때 G2가 나왔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사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연결됐을 때 매치 커브 써가지고 짠 하면 접선, 곡률이 G2거든요. 이게 G1. 맞는데 이것도 하면 막 G2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G1 얘는 G1이잖아요. 웃기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세 개가 동일선상에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꽃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이게 엄마였죠. 엄마, 쟨 자식. 이게 페어런츠 어쩌고 저쩌고 막 그게 또 있더라고요. 영문 버전에서는. 어쨌든 히스토리는 자식은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자식은. 자, 얘를 원형배열 합니다. 원형배열하죠. 어떻게? 히스토리 기록을 해서. 그리고 나서 얘 점을 키고 나머지 다 잠깁니다. 점을 킨 객체는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잠글 때 전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참고요. 지금은 당장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 적당하게 만집니다. 끝은 만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그 전까지는 세 번째 거는 그리지 않고 막 도구 설명만 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이번 거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똑같은 예제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제가 점이 켜져 있네요. 너도 잠겨 있지 않으련?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게 제가 이 수업 자료,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해봤는데 이건 똑같이 그리면서 얘기를 많이 해야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대충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살짝 겹쳐지는, 안 겹쳐지든 겹쳐지는, 좀 겹쳐지게 해줄래? 오케이. 살짝 겹쳐지는 꽃 모양이 만들어졌군요. 자, 그러면 잠긴 걸 풀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전문가니까 할 줄 알면 전문가지 조금만. 자, 필요한 것만 잠긴 것을 푸는 요 녀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얘만 필요하니까 얘는 잠깐 숨길까요? 그리고 다 선택해서 이 원 필요 없죠.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숨겼던 거에서 제가 원하는 꽃잎만 다시 꺼내죠.
자, 꽃잎 끝. 짠. 그리고 너도 잠겨 있어라. 그리고 얘를, 이 꽃잎을 라이트 뷰에서 구부러진 형태로 바꿔야 되죠. 물론 이 점이 몇 개 없을 때, 아니면 모양이 단순할 때, 아니면 난 드래그가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은 손으로 하십시오. 하나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딱 바꾸고 살짝살짝 손보시고 싶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납작해져라. 적당한 곡선을 하나 그려주죠. 하나의 스크린을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되는, 투영이 되는 스크린을 하나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투영이 될 거니까, 투영이 되는 스크린은 투영이 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안에 얘 있다, 뭐 그런 거죠. 아, 재미없어. 자, 얘를 투영을 할 때 이렇게, 그 다음 뭐 적당히 만져주는 거죠. 적당하게. 저는 약간 끝이 약간 올라간 형태가 좋아요. 막 이렇게 다 내려와 있으면 좀 시드른 느낌? 좀 그래서 끝은 살짝 구부러지되 여기 요 정도가 살짝 볼록 올라오는 뭐 이런 형태가 좋더라고요. 제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합니다. 투영을 하는데, 이 투영을 할 때 뭐 어떤 그 뭐 레이저 쏘듯이 그대로 팍 쏴지는 건 첫 번째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얘를 직선 돌출할게요. 직선 돌출 딱 하면 이렇게 그대로 통과를 하죠. 이 형태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투영에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죠. 옵션이 어디 보자, 이렇게 커브 투영, 그 다음 커브 투영 넓게,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이 있어요. 근데 얘를 눌러보면 옵션에 느슨하게 할 거냐 느슨하게 안 할 거냐 그게 있거든요. 여기서 왼쪽 클릭은 느슨하게 안 할 거예요 입니다. 그래서 투영을 하게 되면, 짠 하게 되면 얘가 정확하게 가져다 붙었죠. 막 불안해. 뭔가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 좀 좋지? 자, 어찌됐든 정확하게 가져다 붙었기 때문에 점의 개수가 자동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점의 개수로는 이걸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점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커브 투영 넓게가 있죠. 커브 투영 넓게란 거는 느슨하게 얘를 해준 거예요. 아까 왼쪽 클릭했을 땐 느슨하게 아니오가 돼 있는 거고, 오른쪽 누르면 그냥 느슨하게 얘입니다. 왼쪽 오른쪽 누르면 뭐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데, 옵션 다 똑같은데 얘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얘를 왼쪽 클릭해서 옵션을 바꿀 거냐, 그럼 한 번에 느슨하게를 할 거면 오른쪽 눌러서 얘를 눌러라 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정확하게 일치를 하질 않죠. 왜? 점의 개수는 아래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게 있죠. 점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합시다. 나중에 필요할 때 늘립시다. 필요할 때. 그 얘기 자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늘리는 게 좋죠. 처음부터 점 많이 있으면, 아유, 그 많은 점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은 고수이십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둥그렇게 잡아주고, 얘는 방해가 되니까 뭐 숨기든 지우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연스러운지 위아래로만 움직이죠. 양옆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위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전 좋았던 거니까요. 뭐 여기서는 뭐 굳이 바꾼다면 이 정도? 폭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좌우.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곡선, 곡면을 만들 곡선이 만들어졌죠. 그럼 그 전 얘기로 잠시만 돌아가겠습니다.
짜잔, 얘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 투영이 되는 것은, 프로젝트라는 것은 다른 도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얘입니다. 개체 교차. 개체 교차라는 건 교차하는 개체에 만나는 것을 네 눈으로 보여줄게 라는 뭐 그런 틀이죠. 선과 선이 만나면 뭐가 생길까요? 점이 생깁니다. 이 선은 점의 집합체죠. 이 선도 점의 집합체입니다. 그럼 교차하는 곳은 점이 하나가 있겠죠?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차하는 곳에 점이 두 개가 있으려면 이렇게 하면 점이 두 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선택하고 짠 눌렀더니 점이 생깁니다. 아, 선과 선은 점이 생겼으면, 그러면 선과 면은 뭐가 생기죠?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 제 설명을 듣는 분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리액션 있으면 참 재밌어요, 수업이. 자, 면과 서피스와 선이 만나면 짜잔, 점이 생깁니다. 왜? 얘는 선의 집합이긴 하지만 그 선은 점의 집합이죠. 어찌됐든 얘 선과 면이 만나면 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생길까요? 그 하위 아래 버전의 그 무언가가 생기겠죠? 짜잔 하면 선이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복사를 하나 더 하죠. 얘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얘만 눌러볼게요. 하나만, 얘 명령어를 딱 누르고 교차할 개체를 선택하래요. 선택했어. 또 선택했어. 첫 번째 선택했을 때는 가만히 있던 녀석이 두 개째 선택하니까 완료되면 엔터라는 얘기를 합니다. 완료되면 엔터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을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선택하고 엔터라고 했더니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여기 개체 교차, 이름은 인터섹션이겠군요. 인터섹트? 뭐 어찌됐든 제 영어가 좀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여기 개체 교차가 그겁니다. 개체 교차는 이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투영.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 투영은 야, 느슨하게 옵션밖에 없어? 아닙니다. 여기 끌어오기가 있죠. 그럼 끌어오기가 뭐지? 여기서 잠깐 끌어오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끌어오기는 우리가 어떤, 제가 나름 중요한 설명이라고 했던 뭐 노말 방향, 법선 방향, 임의의 한 점에서 바라보는 수직인 방향, 뭐 그런 거 있었죠. 서피스 위에 존재하는 임의의 한 점에서 바라보는, 서피스 기준에서 아무튼 그 서피스 위에 있는 점에서 바라보는 수직인 방향인데, 그게 여기에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구를 하나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립니다. 0점을 기준으로 그리죠. 그 다음 프론트 뷰에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 해줄게요. 이 구의 이 표면에 이 서피스의 노멀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0점에서 뻗어져 나가죠. 여기에서 선을 하나 그려보죠. 4번점으로 이곳의 노멀 방향입니다. 여기 90도죠. 여기가 물론 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 퍼스펙티브 투시도에서는 이곳에 있는 점은 이 방향이 노멀 방향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노멀 방향으로 투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얘는 커브 끌어오기는 보시죠. 일단 이 그냥 투영은 레이저를 쏘듯이 빵 하고 내려갑니다. 직선 돌출, 짠, 교차하죠. 근데 끌어오는 건 노멀 방향으로, 법선 방향으로, 여기 한글 버전에서는 얘를 여기로 끌어올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딱 교차하죠.
음. 옛날에 그런 거 뭐야 이러면 또 연식이 드러나서 부끄러운데 그거 있죠. 그 바늘구멍 사진기나 뭐 돋보기로 막 어떤 그 막 까만 종이 막 태우고 그때 막 이런 걸 했었죠. 그 굴곡되는 경우에는 뭐 렌즈 두께도 뭐 상관이 있고 그러겠지만 어찌됐든 여기는 잠시만요. 노말 방향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이 더 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여기 첫 번째는 여기였죠. 더 멀어졌어요. 이거 땡겨오는 끌어오는 투영. 자, 이렇게 멀어집니다. 법선 방향, 노말 방향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럼 볼록한 건 이랬어요. 오목한 건 어떨까요? 그럼 일단은 그냥 볼록한 거는 작아졌으니 오목한 거는 커지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당연히 커집니다. 노말 방향이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여기서는 뭐 그냥 그려보면 노말 방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이게 뭐 대충 90도라고 치면 여기 뭔가 둥그런 게 있으면 노말 방향이 이렇게 받으니까 더 커지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잘라주고 그 다음 얘를 내립니다. 이게 뭐 원이었죠. 적당하게 뭐 한 이 정도로, 요 정도는 아니겠고 이 아래로 들어가야겠네요. 90도인 게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있으면 제 생각에는 안 맺힐 것 같아요. 90도 부분을 찾기가 좀 힘들죠. 여길 넘어가야, 반쪽을 넘어가야 90도 부분이 있으니까 적당히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얘를 투영합니다. 투영이 되죠? 그죠? 짠, F시켜.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것도 어떤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얘 적당하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투영, 끌어오는 투영, 다시 뒤집고. 이게 어제 제가 예제를 만들 때 썼던 그런 오류가 났으면 참 좋겠는데 설명하기가 편한데 안되고, 얘를 수축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소? 수축? 그게 여기 있죠. 어떤 이 정보를, 이 필요없는 이 컨트롤 포인트가 뜨는 이것을 없애주는 거죠. 오른쪽 눌러서 확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투영을 해보죠. 투영이 되죠. 아까 이 반구 형태에서는 그냥 투영이 됐어요. 그죠? 근데 얘를 좀 누르고 이번에 또 돼야 되는데 적당하게 올리고, 얘를 점 켰을 때 다 살아있을 때 점들이 투영, 땡겨오는 투영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얘를 수축, 필요없는 정보 다 날리면 투영이 됩니다. 이게 끌어오는 투영이 신기하죠? 그냥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뭔가가 안 될 때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는 게, 차근차근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 다시 한번 하자면 점을 켰을 때 이 점은 저는 이제 이 점 웬만하면 쓸모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얘를 뭐 투영해서 뭐 안 됐다, 아니면 이런 뭔가 이상한 경우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뭐 결합이 안 된다든가 뭐 차직합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세요. 이게 필요 없는 점도 있으니까 이걸 일단
수축을 해볼까? 하고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이래서 이 투영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요. 커브 끌어오기는 이렇게 볼록한 곳에서는 좁아지고 넓은 곳에선 이렇게 오목한 곳에는 넓어지는데 사실 그렇게 외울 건 아니다. 얘는 법선 방향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쭉 연장합니다. 얘는 딱 봐도 법선 방향이 저쪽이겠죠. 노멀 방향이 여기서 90도로 만날 것 같아요. 나 뭐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너 어딨니? 얘가 이상한 게 붙어있네요. 얘를 요 투영으로 짠 하면 저게 붙잖아요. 노멀 방향에 맞춰서 투영이 되는 것은 얘입니다. 그래서 투영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어떤 뭔가 투영이 안 될 때는 이런 경우가 투영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도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는 건 지워주고요. 자, 투영을 했죠. 이제 포인트 편집을 하게 됩니다. 얘는 뭐 다 편집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다 편집이 됐고 내가 원하는 형태고 내가 원하는 위치였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이 둥그런 부분, 이 부분을 편집하는 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먼저 뭘 했습니까? 직선 돌출을 해줬죠. 이 퍼스펙티브 창에서 돌출하는 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저도 가끔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신 분들은 라이트 뷰에서 정확하게 직선 돌출 방향 지정을 해줘야 되죠. 난 이 아래로 라이트 뷰에서 Z축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데 지금 어떤가요? 제가 뭐 그 전에 딴 걸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X축으로 움직이죠. 이럴 때 방향을 눌러주고 아무데나 꽁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쭉 아니면 위로 쭉 해줍니다. 방향 지정을 해주는 거죠. 양쪽 아니요 해주고 그냥 대충 쭉 원하는 만큼 내립니다. 여유있게. 당연히 어떻습니까? 점이 양쪽 끝에 있겠죠? 이 점을 일단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차수 변경을 하면 아래가 평평하게 있기 때문에 점이 그나마 좀 유동이 덜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평평하게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추후에 작업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떤 이 포인트 편집을 할 때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포인트 편집을 할 때 차수 변경 눌렀을 때 3 해주면 요대로 이렇게 막 따라오잖아요. 전 이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포인트 편집도 필요하지만 일단 얘를 납작하게 바꿔주겠다 라는 겁니다. 납작하게 뭘로 바꿉니까? 좌표 설정 Z축으로 납작하게 해줍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정말 이 가운데 생긴 점이 조금 덜 구부러져 있는지. 3 해주면 좀 덜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이거 가운데 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사실 다른 이유도 있고요. 자, 얘를 어떻게 했나요? 얘를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너 왜 거기 숨어 있니?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요렇게 동그랗게 곡선이 되게 만들었었죠. 그때 이제 점 편집을 뭐 이런 크기 조정 스케일로 해도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되죠. 충분하게 됩니다. 만질 수 있어요. 저렇게 해서 나중에 저기 평면형 끝막음 뭐 그걸로 하면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 써먹어 봐야죠. 이거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좌표 설정. 자, XY축 상에서만 움직여라 라는 겁니다. Z축으로는 움직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움직이는데 라이트 뷰나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자, 이 끝이 높이 변화 없이 옆으로만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갔니?
끝이 안 잡히는군요. 1번 눌러서. 왜 안 잡히나 했더니 그 전 동영상에서는 이 위에 면을 만들어 줬어요. 이 위에 면을 만들어서 요 끝부분 중간점 거기다 딱 붙였었던 거거든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를 한 줄 알고. 자, 이렇게 설정해서 중간점 철석, 여기 중간점 철석 붙여줍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 했었죠. 또다시 그 위에 점을 잡고 또다시 좌표 설정해서 이번엔 Z축으로만 평평하게 맞춰주는데 이 점에다가 딱 붙여줬습니다. 짠. 그럼 여기서 잠깐 아까 꽃잎 그렸던 게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꽃잎 그렸던 게 기억나시죠? 꽃잎 어떻습니까? 근처점 잡아주고 Shift 왼쪽 클릭한 다음에 짠짠 그려줬죠.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죠. 얘를 이제 뭐 미로 했을 때 그럼 그걸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이 아랫부분을 부드럽게 굴러가게 하고 싶으면 여기 첫 번째 점과 이 두 번째 점 얘들이 두 번째 점 얘들인 거죠. 얘는 첫 번째 점이고, 굳이 어떤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첫 번째 점 얘들 뭐 뭉쳐있긴 하지만 그 다음 여기가 두 번째 얘들, 첫 번째 점 얘들과 두 번째 점 얘들이 같은 평면상에 같은 높이에 존재한다면 얘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꽃잎 그리는 걸 제가 다시 했던 거고요. 그냥 뭐 어떤 툴 설명만 하지 않고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그리자 라고 했던 거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단순한 점 하나 Shift 키 놓고 직선상에 유지시키는 건데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반지 점 뭐 변형 가능 해가지고 얘를 뺑글 돌릴 때 사실 점은 뭐 16개 저 프론트에서 봤을 때 16개지만 8개로 보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요거 때문입니다. 얘도 점이 많지만 사실 점이 많지만 점이 하나, 점이 둘, 점이 셋, 점이 4개인 거니까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응용하는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제 방법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따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거 좀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라이노의 신기술을 익혔대. 와 하면서 막 진짜 열변을 토하듯이 얘기를 해요. 라이노의 신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응용하는 게 다를 뿐이죠. 이 도구를 어떻게 응용하냐, 뭐 물론 조금 이거 특허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학원이나 뭐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 가위로 머리카락을 정돈하거나 종이를 자르거나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삶의 방법은 다 있는 거니까요. 저도 뭐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걸 조금 나이 먹고 내가 참 실수를 많이 했구나. 그냥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왜 거기에 과민 반응을 했었나. 내 에너지만 쏟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저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컨트롤 Z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면, 같은 평면이란 건 뭡니까? 탑에서 같은 XY 평면, 같은 높이의 XY 평면이겠죠?
같은 높이의 XY 평면상에 존재하면, 뭐 XY 평면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얘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응용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뭔가를 그려나갈 땐 다 이제 포인트 편집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포인트를 어떻게 만지냐, 어떻게 어디에 배열하냐, 배치를 하냐, 그런 게 중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조금 둔해 보인다 라고 싶으면 여기서는 여기 1D 스케일로 쭉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지면 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물론 제가 원하는 형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딱, 제가 마이크를 쳤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위로 이제 볼록해지는 걸 했었죠.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 얘 점을 켜고, 당연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가 차수가 1이구나, 변형이 힘들구나, 변형을 하게 하려면 지금은 최소 점의 개수인 4개를 넣기 위해서 차수를 바꿔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주고 스케일로 늘려주고, 크기 조정으로 늘려주고, 건볼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건볼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탑에서 얘를 누르고 중심점 잘 찾아준 후에 짠 하면 되겠죠. 중심점 뭐 여기도 안 보이네. 근처점 잡혀야 되는데 없나 보네요. 잠궜군요 제가. 이럴 때는 보조선을 하나 그려야겠죠. 아직 4.0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4.0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보조선을 하나 그려서 크기 조정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만져줬죠. 짠 잡아서 동그랗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 요렇게 생긴 꽃잎도 만들었죠. 이거는 점이 더 필요한 거죠. 아까 제가 라이트 뷰에서 이 반지, 이 링 부분의 단면을 만들 때 점을 4개로 만드네, 6개로 만드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점을 4개로 만든 후에 이 링을 점을 4개로 만든 후에 여기에 제어점, 맞니? 편집점이니? 매듭점, 이 너트예요. 얘 이름 너트입니다. 너트만 외우고 있어가지고 매듭점을 추가해서 편집해도 된다는 거죠. 짠 하면 형태는, 전체 형태는 안 변하고 어떤 얘를 가지고 점이 하나씩 더 생겼죠. 총 6개가 된 거죠. 아까 이제 그 좌우 대칭을 했으니까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처음부터 점이 6개면 힘드니까 점 4개로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를 점 하나만 띄워줄래? 쭉 해가지고 자, 요런 형태를 만들려면 아래가 움팍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점을 2개씩, 한쪽에 2개씩 더 줬던 거예요. 짠, 방향 바꿔주고 점이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 그러니까 총 2개죠. 이 한쪽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쪽에 하나만 추가하면 조금 버거워 보여서 하나 더 했던 거죠. 그래서 4분의 1 지점, 여기 움직이는 곳, 어떻게 보면 가운데 기준이면 2분의 1 지점이겠죠. 거기에서 한번 딱 눌러주고 그 다음 딱 눌렀습니다. 여기로 오면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저는 이 가운데 쪽이 움푹 들어가기를 원했으니까 여기에 충분한 점과 점 사이 간격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한번 꼭 눌러주고, 여기는 올라와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요런 형태가 되기를 원했으니까요. 거기에 점이 있길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넣어주죠. 짠.
대충 만들어지고 있죠. 이것은 지금은 제가 꽃잎에 쓰지만 어떤 그 나뭇잎 모양, 간단하게 이제 좀 심플하게 어떤 나뭇잎 모양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저기 뭐 프랜차이즈 업체 뭐 그런 뭐 시리즈물도 나오고 그랬죠. 뭐 꽃잎 뭐 그런 거. 그 얘기는 여기까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랑 조금 연관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편집할 때 스케일, 크기 조정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다 잡고 움직여야겠죠. 지금은 대칭인 형태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편집하면 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아이소 커브가 다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빨간색 선은 파란색 선하고 만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 전체를 잡고 점을 켰을 때 드래그로 딱 잡아가지고 적당하게 딱 잡아서 여기까지 잡을까요? 여기까지 잡고 여기도 잡고 해서 얘를 움직입니다. 뭐 이런 형태의 편집도 가능하다라는 걸 그냥 좀 극단적인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움직였죠. 그럼 이렇게 해서 결합이 안 될까요? 결합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얘를 만들고 얘를 기초해서 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점을 뭐 더 추가시키지 않고, 제가 점을 추가시키지 않았다는 거는 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런 형태로 그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편집이 편해집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저랑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건 저랑 비슷해지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1시간 1분 넘었는데 여기까지가 볼륨 꽃반지를 그릴 때 썼던 도구들을 설명하는 베이직 006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순간 까먹고 기억 안 났던 건 기억이 나는 대로 뭐 고정 댓글로 달든 어떻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찍든. 그거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기억만 나요. 이거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기억만 나고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